노숙인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 수천 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며 소나무 2천여 그루를 말려 죽인 산 주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학교 급식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청원운동이 벌어집니다. 경상남도는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해 장유 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과밀학급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지만 지역 주택조합을 위해 학교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포통장 수천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노숙인의 이름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 곳곳에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가 놓여 있고 벽을 뒤덮은 메모지에는 통장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대포 통장 수천 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41살 신모 씨 등 21명은 돈과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넘겨받은 노숙인의 개인정보로 1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노숙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받아내 이렇게 유령 회사 100여 개를 손쉽게 차렸습니다. 이렇게 만든 법인 하나당 통장을 많게는 30개까지 개설해 대포 통장 2,300여 개를 유통시켰습니다. 법인은 대리인이 가능한데 개인 통장은 본인이 아니면 안 만들어요. 한 달에 한 몇십 장씩 파는 거는 그냥 쉽게 나가는. 대포 통장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개에 60만 원씩 팔아 모두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 조직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 명의자라 하더라도 또 처벌될 수 있으니 경찰은 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쫓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포 통장 지급 정지와 유령 법인 폐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공해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죠.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며 아름드리 소나무 2천여 그루를 일부러 말려 죽인 산주인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이 울창한 산 중턱에 나무들이 듬성듬성 타들어갑니다. 산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아름드리 소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 있습니다. 산 주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나무를 말려 죽인 겁니다. 숲이 울창해 보존 필요성이 있고 산림 훼손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자 인부를 동원해 일일이 나무에 제초제를 넣었습니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나무만 훼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서 1년 내내 일거리 준다고 해서. 이들은 이처럼 나무에 구멍을 내 제초제를 넣고 더 쉽게 죽이기 위해 나무의 껍질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산림이 10,000제곱미터, 초등학교 운동장 2개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말려 죽인 소나무도 대부분 수령이 20년에서 50년 된 것들로 모두 2천여 그루입니다. 나무가 없으면은 자기들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면 허가되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처럼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산림과 임야 훼손이 잇따르자 최근 구매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산 주인과 작업인부 등 21명을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학교 급식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청원운동을 도교육청이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에 국비를 요구하는 것은 도청 감사를 피해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명 청원 서명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같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이 제출돼 있지만 3년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서명운동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이며 교육감은 정치권 설득에도 직접 나섭니다. 박 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학교급식 개선과 비리 건절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무상급식 보조금 305억 원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급식
급식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면에서 법 개정으로 가지 않고는 궁극적인 해법은 없다. 경상남도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은 도청의 급식비 감사를 피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원된 식품비 3,040억 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법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김해 장위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가 과밀학급 문제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주택조합의 승인을 위해 학교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400여 명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1,700명이 넘고 한 반의 평균 33명이 넘을 만큼 과밀 학교인데도 입학생을 고려해 2,200명으로 학교 증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몇 년만 참으라고 하시는데 그 참는 동안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육청 측은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증축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원통 과정은 설명 과정도 저희들 내부 과정인데 일일이 학부모님한테 설명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라는 입장이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분산 배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제 칠산이나 덕정을 허락을 해주면 애들을 보낼 의향이 있고. 또 김해교육지원청은 당초 학교가 없다며 인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승인을 반대했다가 최근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학교 배치를 덕정초등학교로 해서 인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 증축에 반대하기로 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태풍이나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인데요.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찢기고 뼈대도 휘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강풍에 비닐하우스 60여 개가 훼손됐습니다. 5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를 갖춰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일반 하우스를 이용하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재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설치하고 가설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니까 내재형 하우스보다는 좀 더 우리가 간소하게 짓다 보니까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철골 사이의 간격이 30cm가량 더 좁고 비닐의 두께도 0.03mm 정도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200만 원이 더 들어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황. 게다가 내재형 비닐하우스는 수박, 멜론과 같은 고온성 작물의 생장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올 상반기 시설 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합니다.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온도가 빨리 올라가질 않습니다. 내재형 하우스를 좀 크게 지었을 때 정부는 무분별한 보상을 막고 피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내재형 비닐하우스 규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오는 28일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고성군과 사천시 등 선거지역에 수사관과 정보관들을 24시간 상주시켜 금품과 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선거 범죄 신고 제보자에게 최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산청, 함양, 거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다른 선거구와의 합병이 예상되고 창원 지역의 선거구는 5개로 용인 등 비슷한 인구의 도시보다 많아 1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배임 범죄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니며 강 전 회장이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출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우량 상장 기업들의 합동 설명회가 서울 지역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합동 설명회에는 EM코리아와 우수 AMS 등 창원 지역 상장법인 7개 회사가 참여해 사업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내일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장 기업의 공장 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테크윈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62명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대규모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하나테크윈 사측이 주주총회 방해와 이사업장 출입 방해 등의 이유로 윤모 지회장 등 6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과 감봉 등 징계자가 모두 62명에 이른다며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치과의원장 45살 김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허위 진료 확인서로 보험금을 가로챈 32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의사 김 씨 등은 보험 특약에 가입한 환자 김 씨 등과 짜고 한 차례 시행한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차례 나눠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환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길 여성에게 공기총으로 조준 사격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출근 시간대에 창원시의 주택가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구경 5mm의 공기총을 이용해 출근하던 26살 김모 씨의 얼굴에 납탄 한 발을 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남해안에 나타났던 산소 부족 물덩어리, 빈산소 수괴가 사라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말 진해만에서 나타나 통영 북신만과 고성 자란만까지 확산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소 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 1리터에 용존 산소가 3mg 이하일 때의 바닷물을 일컫는 말로 양식장에 피해를 일으켜왔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 50여 분 동안 도주하다 추격하던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가 정책자문기구인 미래전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이 3대 자문기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